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 검찰이 골치 아파지겠네요. 그동안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주가 2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이 손모씨, 전주 손모씨가 2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1심에서는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주 손모 씨는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에요. 주가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는 그 주가 조작 주포도라고 이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저도 주고받습니다. 저도 산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70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 와이프가 의사라고 합니다. 이 손모 씨 와이프 의사고 본인은 서울에서 일식집을 하는데 70억을 대출을 받아서 과감하게 도이치 한 종목에 몰빵을 합니다. 막 삽니다. 주가 조작, 주가가 오를 때 막 사요. 더불어서 사고 주가가 내릴 때는 또 안 팔아요. 지가 70억을 팔면 주가가 팍 빠지니까. 그런데 결국에 주가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돈을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번에 2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자, 1심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해야 돼요.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작이 용이하도록 올라가는 시기에 덩달아서 막 따라서 샀죠. 주가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보를 받고서 주가 조작 주포들한테 팔 때는 또 안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 조작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2심 재판 중에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손모 씨 무죄가 나오는데 적어도 이 방조범 정도, 방조한 건 아니냐, 방조범 정도는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권유를 합니다, 검사들한테. 그래서 검사가 이 판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공소장을 일부 변경을 합니다. 예비적으로 방조범도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죄가 나왔던 거죠. 사실 검찰이 이 손모 씨를 기소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손모 씨를 봐주려고 됐어요. 근데 전주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도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대통령실도 사실 이때 1심에서 무죄 나왔을 때 이렇게 해명했어요. 봐라, 전주가 무죄다. 국힘도 마찬가지고 무죄인데 김건희가 왜 유죄냐. 전주 무죄 났으니까 김건희도 무죄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논리가 완전히 부서지게 됐죠. 더 이상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검찰에서 6개월 사이에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1심에서 전주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100명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 전주들을 1심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1심 재판 때. 김건희가 유사하게 통정매매 한 사람들, 이익을 본 사람들 다 기소를 안 했어요. 단지 유독 이 손모 씨, 손해본 사람, 단순 가담한 이 손모 씨를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해서 빼주려고 했던 거죠. 자신들의 예정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일단은 성공한 듯이 보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 원래 기도했던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됐던 거죠. 이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서 검찰 이놈들이 했던 짓이 해괴망측한 짓을 했는데 이 전주 100명들을 최근에 한 4, 5개월 최근 4, 5개월 사이에 막 다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 불러서 얘네들을 무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봐라, 전주들 이 주가 조작 사실 다 인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전주들 다 그러면서 전주들 100명 정도를 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를 해서 김건희까지도 전주로 취급을 해서 같이 무죄를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단순 가담했던 이 전주 손모 씨가 유죄가 나오면서 이게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 전주 손모 씨와 김건희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김건희는 통정매매를 했잖아요. 김건희, 최은수는 통정매매를 했다고 지들끼리 사고팔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계좌에서 팔면은 주가 조작 세력 계좌에서 사거나 최은수 계좌에서 사거나 아니면 지들 이쪽에서 팔면은 반대쪽에서 팔면은 김건희 계좌에서 사거나 그래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더군다나 김건희 계좌에서는 하루 전체 거래량의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또 많게는 3분의 2 정도, 전체 거래량의 3분의 2까지 많을 때는 김건희 계좌에서 사고 팔았어요. 이거 완전한 주가 조작이죠. 주가를 쥐고 흔들었던 거예요. 주가를 김건희 계좌에서 결정을 했던 거죠.
자, 이 정보를 보세요. 2010년도 10월 28일 날 김건희 계좌에서 팝니다. 3,100원에 10만 주를 팔아요. 간땡이도 크죠. 10만 주를 한 번에 내놓습니다. 토더스 작전 계좌에서 사가요. 51초 만에. 51초 만에. 예,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내역이 있는데 토더스 쪽에서 가져가네요.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런 메시지까지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2010년도 11월 1일 날 김건희 계좌에서 또 팝니다. 3,300원에 8만 주를 팔아요. 그것을 작전 계좌에서 사갑니다. 이것도 녹취록으로, 증권사 녹취록으로 확인이 된 거죠. 대신증권 직원. 8만 주 매도 확인합니다. 12시에 8만 주 33,000원, 팔아주 3. 그 유명한 주가 조작 송이 나왔던 거죠. 다 매도되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또 2010년도 11월 3일 날 최은순 도이치 임원 계좌에서 3,550원에 87,326조의 매도 주문이 나오는 것을 김건희 계좌에서 약 43초 만에 3,550원에 9만 주를 매수 주문을 내서 사갑니다. 간땡이도 커요. 한 번에 9만 주 사갑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한 번에 큰 거래가 이루어지기에는 주가가 막 출렁출렁합니다. 주가가 막 몇 프로씩 3%, 5%씩, 10%씩 막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합니다. 2010년도 11월 4일 날 권우수 지인 계좌에서 3,760원에 4만 주 매도 주문이 나온 것을 김건희 계좌가 28초 만에 3,760원 4만 주를 한 번에 사갑니다. 간땡이도 큰 겁니다. 이게 통정 매매잖아요. 이걸 김건희가 몰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김건희가 대신증권 직원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분이 사라고 해놔야 뭐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그분이 사라고 하시나요? 그분은 주가 조작 수포죠. 그런데도 주가 조작이 아닙니까? 완전히 김건희 최은순 계좌는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에 활용됐을 뿐만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의 계좌가 이용됐을 뿐만이 아니고 통정 매매를 했다니까. 그 손모 씨는 통정 매매는 안 했잖아요. 이 전주 손모 씨는 통정 매매는 안 했다고요. 이번에 나온 게 전주 손모 씨. 전주가 2명씩이나 이번에 또 처벌을 받습니다. 1심에서는 다 이제 무죄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심, 사실심의 종결심이죠. 이건 거의 확정이에요. 대법원 가도 법률심이라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를 않습니다. 전주 손모 씨가 징역 6월이 나왔어요. 집행유예 1년. 1심에서는 면소 판결이 나왔죠. 무죄 판결이 나왔던 사람들이고. 자, 김승땡 씨, 증권사 직원이 이 사람도 전주입니다. 이번에 징역 1년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2년이 붙어서 벌금도 1,000만 원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또 무죄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전주 2명이 처벌이나 됐어. 김건희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 게 맞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벌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주 1심에서 무죄가 나자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이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습니다. 이런 변론을 했죠. 이 주장도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대통령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실 항소심 결과에는 침묵하고 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전주 2심 유죄 김건희로 향하는 칼날. 대통령실 전주가 무죄라면 김건희도 무죄라고 했는데 재판부 시세 조정 범행 방조할 요인이 있다. 유죄 판결했다. 검찰 김건희 씨도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할까? 야권 기소 못하겠다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자. 이런 기사. 이번에 완전히 결정타 맥인 거죠. 전주 2명이 유죄가 나왔다니까요. 전주 2명이 유죄인 이유는 시세 조정을 알고도 인식하고 있었다.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주포들과의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었죠. 대량의 주식 매수도 주가 부양에 기여했다. 주가 올라갈 때 막 대량 70억이나 매수를 합니다. 주가 하락 시에 매도를 자제했다. 하락 방어에 협조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서 이번에 유죄가 나온 겁니다. 판사가 큰 역할을 했어요. 판사가 깨어있는 판사였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주범 권오수, 이종호 2심 형량 올랐다. 또 이 판사가 대단한 게 2심에서 이 주범인 권오수의 형량을 올려놨어요. 징역 2년이었는데 징역 3년으로 늘어났고 벌금 3억이었는데 2심에서는 벌금 5억 원에 사회봉사 200시간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야, 이 판사 대단하네요. 보니까 이 판사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 김건희는 아예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 대상에서 빠졌지만은 전주를 추가로 기소하라고 지시를 해서 결국에 유죄를 받게 함으로써 김건희를 기소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죠. 이 권오수한테 중형을 선고한 거예요. 징역 1년을 추가시켰고 이종호 김건희의 오빠죠. 거의 김건희가 오빠라고 부르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도 징역 2년이었는데 징역 2년에 이 벌금을 올렸네요. 이 친구는 보니까 전에는 벌금 3억 6천이었던 것을 벌금 4억으로 올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추가를 명했습니다. 야, 판사 멋지네요. 이렇게 형량이 올라갔어요. 중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판사가 대단합니다. 자, 권오수, 전주, 양모. 이 전주, 양모씨, 김모씨, 김건희 얘네들이 사실 통정매매한 사람들이에요. 양모씨, 김모씨도 똑같이 기소를 안 했어요. 김건희 씨처럼. 이분들도 대량의 거래를 했고 대량의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를 않고 이 손모씨, 가벼운 이 손모씨만을 전주 기소를 했던 거예요. 또 이 통정매매를 하는 사실도 없어요. 공동정범도 아닌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니까 당연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거죠. 판사는 그것을 인지하고 방지범으로 기소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검사가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서 이번에 유죄가 나왔던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김건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통령실은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못해요. 못합니다. 김건희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